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민지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작년에 북한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에서 상장을 받으며 차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 한 자리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당찬 젊은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올해 24살이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 수연이의 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수연이 아버지는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극적으로 탈북하셨어요. 수연이랑 저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수연이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죠. 말투도 좀 달랐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연이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해외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어느 날 수연이가 저한테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수연이 가족은 북한에서 온 거래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셨는데 작년에 온 가족이 함께 탈북했대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TV에서나 보던 일이 제 친구한테 일어났다니 말이에요. 수연이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영화 같았어요. 작년 3월 북한이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많은 외교관들이 탈북을 시도했대요. 수연이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죠. 우리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 수연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 수연이네는 운이 좋았대요. 국경을 무사히 넘어 한국에 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진 않았대요. 수연이 아버지의 동료 중 몇 분은 탈북에 실패해서 북송됐다고 해요. 그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 수연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어떤 사람들에겐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니. 수연이네 가족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탈북자라고 하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수연이 가족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연이 아버지는 그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편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환영과 지지 아닐까요? 수연이네 가족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줬어요.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앞으로 탈북민들을 만나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느낀 점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한다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연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북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미규라는 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이분은 유럽의 한 국가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참사로 일하셨대요. 그러다 작년 11월에 한국으로 오셨다고 해요. 미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북한의 외교 전략이 이렇게 복잡하고 계산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사 신임장을 받은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그건 다 한국과 그 나라의 수교를 막으려는 거였어. 미규 씨가 말씀하셨어요. 북한은 자기들만의 외교 관계를 지키고 싶어 했지.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국제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외교 게임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영화 같았어요. 미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북한에서는 외교관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시키나요? 제가 물었죠. 미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어요. 북한에서 외교관이 되려면 일단 출신 성분이 좋아야 해. 그리고 외국어 실력도 중요하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슬펐어요. 실력보다 충성심이 더 중요하다니. 그건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미규 씨는 계속해서 북한의 외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북한은 항상 이중 전략을 써.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다른 짓을 하는 거지. 그게 북한식 외교야.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국제 정치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구나 싶었죠. 미규 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극적이었거든요. 나는 운이 좋았어. 미규 씨가 말씀하셨어요. 많은 동료들이 탈북에 실패했지만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었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두려움과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에겐 당연한 자유가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니.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미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죠. 북한은 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규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하셨어요. 변화는 반드시 올 거야.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하지만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분들의 용기와 희망이 있기에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규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느꼈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미규 씨와의 대화 이후 저는 북한의 국제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하는 선배를 찾아갔죠. 선배는 제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요즘 북한의 국제관계는 많이 변하고 있어. 선배가 말했어요.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지. 저는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걸까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야. 북한은 지금 국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러시아는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럼 중국은요? 전에는 중국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들었는데. 맞아, 예전에는 그랬지. 선배가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어. 중국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거든. 그래서 북한은 새로운 후원국을 찾아야 했고 그게 바로 러시아인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국제정치의 복잡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뉴스를 보면 항상 적대적인 것 같던데.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다는 점들이 있어. 북한은 일본과의 경제적 이익도 노리고 있대.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직 적대 관계지만 뒤로는 은밀한 접촉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국제 정치의 세계는 정말 복잡하구나 싶었죠.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어. 특히 경제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을 바라고 있지.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왜 하필 트럼프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트럼프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었거든. 북한 입장에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대화하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저는 국제 정치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구나 싶었죠. 그럼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선배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현재로서는 관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여. 북한은 지금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거든.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거라는 전망도 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좀 아팠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멀어져 있다니. 정말 안타까웠죠. 선배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다니.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적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하나의 국가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국제관계 변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볼 수 있길 희망해요. 북한의 국제관계에 대해 알아본 후 저는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일부에서 일하시는 친구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저씨, 북한의 내부 정치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제가 물었어요. 친구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북한의 정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 한 사람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세력 간의 균형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어떤 세력들이 있나요? 크게 군부, 당, 내각으로 나눌 수 있어.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최근에 있었던 최선희의 사례가 그 좋은 예야. 최선희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최선희는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실각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재일부상이 됐지. 이런 일은 북한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야.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친구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북한 정치의 특징이야. 김정은의 변덕에 따라 누구든 하루아침에 실각할 수도 또 복귀할 수도 있어. 이건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지. 이 말을 듣고 저는 북한의 정치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지 실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북한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럼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친구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려워 보여. 북한은 지금 대남 전략을 강경하게 가져가고 있거든. 최소한 10년은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있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니. 정말 슬펐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친구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야. 그때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뭔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불안정하다니.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정말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 단순히 적 또는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복잡한 내부 사정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세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을 알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볼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해요.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에 대해 알아본 후 저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학과 교수님을 찾아갔죠. 교수님,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 특히 북한의 젊은 세대, 이른바 한류 세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한류 세대요? 북한에도 한류가 있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물론이지. 비록 불법이지만 많은 북한 청년들이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몰래 보고 들어. 이런 경험이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어.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문화를 즐기고 있다니. 뭔가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 젊은 세대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희망에 차서 물었어요.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 공포 정치와 연좌제로 인해 주민들이 쉽게 반항하기 어려운 구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실망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독재는 영원할 수 없어.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올 거야. 다만 그 시기와 방식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변화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젊은 세대가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변화가 왔을 때 그들을 도울 준비를 하는 거지.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라는 점이 정말 좋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북한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요. 북한의 젊은이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꿈과 희망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게 됐어요.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북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통일의 필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통일 세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건 통일이 단순히 땅을 합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제 시선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전에는 그저 위험한 나라, 적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미래와 변화 가능성에 대해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북한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앞으로도 저는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하나 된 한반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꿈을 나누는 날이 오길 바라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갔을 때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 긴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저 통일이 답이다가 아니라 요새 정신없는 북한의 상황을 대변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제 또래 친구들은 아직 관심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라도 우선 나서서 제 탈북민 친구가 얘기해준 많은 이야기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계속해서 탐구하여 멋진 대한민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실래요? 우리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작은 관심과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북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면서 저는 제 삶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통일과 관련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북한학이나 정치외교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어쩌면 통일부 공무원이 되어 직접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할 수도 있겠죠? 또 학교에서 통일 동아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언젠가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해 나가요.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당찬 민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젊은 친구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니 말이죠. 앞으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특히 젊은 친구들부터 깨어있는 정신과 노력을 가지고 더 멋진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